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주파수로 있는 세상, 주버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소통의 한명자입니다. 성남 주버스와 함께하는 오늘 방송 전원과 도시의 계절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른 풍경과 감정을 마주하게 되죠. 어떤 분들은 도심 속에서 벚꽃길을 걸으며 봄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전원의 들판에서 새싹이 움트는 소리를 들으며 봄을 맞이합니다. 여름이면 도시의 아스팔트는 뜨겁게 달궈지고 밤거리의 불빛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죠. 반면 전원에서는 시원한 바람과 풀벌레 소리가 여름을 노래합니다. 가을 도시의 단풍은 빌딩 사이를 물들이고, 전원에서는 황금빛 들녘이 수확의 기쁨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전원은 고요한 설경 속에서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를 나눕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 어떤 공간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시나요? 안녕하세요. 양감 행복소통 유도연입니다. 저희가 지난 1부에서는 전원생활의 사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도시의 사계 성남 주버스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버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버스의 윤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버스 표영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도시에서 봄을 가장 많이 체감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지하철역 입구 앞에 이 패딩이 줄고 코트가 늘어날 때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코트색도 제가 분홍색으로 맞춰서 이제 나가 입고 그랬는데, 요새는 제가 코트는 못 입고 그냥 밝은 색으로 피어나는 코트들을 이제 제가 지하철역 입구나 그런 거 볼 때 이제 봄이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핑크색 옷을 입고 나가셨었나요? 예전에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네. 저는 벚꽃 네. 봉우리가 보일 때 봄이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각자 다 다르시군요. 네. 봄철 도시만의 독특한 풍경이나 분위기가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봄이 되면 사실 이제 꽃이 피는 시기를 제가 검색해 보게 돼요. 저는 벚꽃보다는 이제 개나리나 목련이 필 때가 더 좋거든요. 물론 당연히 벚꽃도 좋죠. 성남에서 이제 벚꽃 구경이 있거든요. 근데 왠지 최근에는 벚꽃이 활짝 핀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그래서 피었나 싶으면 또 추워져서 기다리다 보면 언제 피지?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봄비가 내리고요. 그래서 뭔가 꽃이 핀다는 거 말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봄은 뭔가 기대 같은 게 막 들어와요. 네. 네, 그렇군요. 일상 속에서 바쁜 도시인들이 봄을 즐기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카페에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그 테라스로 나와 있을 때가 가장 봄이 왔구나, 이제는 밖에 나와서 커피를 마셔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봄을 즐길 때는 카페 테라스로 나가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도시의 여름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나요?
올해 더 특히 그랬던 것 같은데요. 숨이 막힙니다. 턱턱 막힙니다. 네. 너무 뜨겁죠. 네. 아스팔트의 그 아지랭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지랭이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도 그렇고 왜 사막에서만 본다는 신기루 운전할 때 보이잖아요. 와, 저기 물이 있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물이 아니라 그냥 빛이 반사된 그런 경우죠. 네, 저는 그럴 때 아, 여름이구나. 뜨겁다. 덥다. 이런 걸 느낍니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도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나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저 먼저 말해도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예전에는 은행 가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은행 가면 제일 시원하다. 그런데 요새는 사실 은행 말고도 어디 가든 냉방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데 저는 대중교통을 좀 자주 이용하거든요. 버스 탔을 때, 지하철 탔을 때, 와, 춥다 싶으면 여름이 왔구나, 에어컨 틀었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영신님은 어떠세요? 한강변 벤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여기는 이제 성남이니까 탄천 벤치 하기에는 너무 그늘이 없어요. 탄천은 뻥 뚫려 있으니까. 네, 너무 뚫려 있어서 그게 좀 아쉽고. 근데 최근에는 에너지 절약이 좀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공공장소, 특히 은행이나 마트 이런 데의 냉방이 예전보다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집에서 에어컨 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에어컨 집에서 틀면 마음대로 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루 종일 틀어놓기도 하고요. 네. 그래도 우리 에너지 절약은 해야 되니까. 우리 도연 선생님께서도 에너지 절약하고 계시죠? 많이 하죠. 저희는 지구사랑 멤버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네. 여름철 도시만이 보여주는 활기찬 모습이 있다면요? 저는 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정말 녹아내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밤이 되면 불빛을 따라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열대야가 있기는 하죠. 그래도 도시의 여름은 밤의 계절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조금 선선까지는 아니어도 더위가 좀 한풀 가라앉으니까 나와서 운동 못 하셨던 분들 운동하시고, 저는 사실 올 여름에 이 여름의 더위로 다이어트를 해보자 해서 여름에 대낮에 나가서 산책을 했거든요. 무리수. 살도 빠지지 않았지만 어떤 분이 그러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녁 때 주로 걸었습니다. 네. 네. 여름의 도시 풍경 중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네. 저는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소나기가 갑자기 막 내리잖아요. 스코일처럼요. 그래서 이제 한국도 동남아처럼 날씨가 변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우산하고 양산 겸용 우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양산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비 오면 우산으로 대체해서 쓰고 다니고 그런 경험을 전 하고 있습니다. 영신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말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얘기하셔가지고. 네. 저는 양산, 우산 겸용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 가방에는 우산이랑 또 선글라스도 같이 이상한 가방 안에 그런 아이템. 네. 가방 안에. 그러네. 가방 네. 안에. 가방 안에. 제가 오늘 지금 3년 만에 영신님에 대한 새로운 것을 우리 양감 행복 소통을 통해서 알게 되네요. 핑크색 그래요? 옷을 입으셨고 선글라스를 이상한 가방에 넣고 다니시고. 이상한 가방. 네. 이래서 전치사가 참 중요하네요. 네. 가방 안에 우산과 선글라스, 양립할 수 없는 두 아이템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다. 그렇군요. 정리해서 다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시의 가을은 어떻게 다가오나요? 아마 양감에서도 그 처음에 이제 공기가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도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과 밤의 공기가 정말 확 다릅니다. 창문을 열면 이 냄새도 바뀌어 있고 온도도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막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죠. 네. 가을철 도시는 축제와 공연 등 문화적으로 풍요로워지는데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나요?
저희는 가을에는 늘 성남의 성남 페스티벌이 열리고요. 파크 콘서트도 여름부터 쭉 해서 열리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남 페스티벌에 직접 참여해서 오픈 마이크를 진행했기 때문에 더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성남 페스티벌에는 드론 쇼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영신님은 어떠세요? 아,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요새 미디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집에서 네네. 유튜브로 많이 보는데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침대에서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 저는 올해 분당의 그 중앙공원에서 미디어 아트쇼를 했거든요. 아. 그거는 직접 봤습니다. 네, 그거는 그러셨군요. 좋았어요. 네. 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가을이 주는 여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양감에서도 이제 수학의 계절이고, 근데 도시에서도 저는 뭔가 수학이라는 말보다는 정산의 계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10월은 고가철이거든요. 그리고 평가의 계절, 또 수능도 11월 때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1년 열심히 살았던 것에 마무리가 되는 기분이 겨울보다는 가을이 좀 더 듭니다. 네. 오히려 이 마무리가 주는 여유랄까요? 이상한가요? 아니요. 겨울보다는 마무리는 아무래도 가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겨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도시의 겨울은 어떤 풍경으로 다가오나요? 저는 도시의 겨울은 일단 회색이다. 춥고 뭔가 쌀쌀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가 쨍쨍 비쳐도 그 공기 자체가 주는 기운이 회색빛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조금 겨울을 타는 편인데요. 좀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빨리 이 겨울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저 개인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겨울은 그리고 또 여름에는 테라스에 나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면 겨울은 이제 알을 집어넣고 따뜻한 카페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계절. 저만의 고독을 즐기는 그런 방식이라고나 할까요? 네. 영신님은 어떠세요? 사실 저는 겨울이 너무 좋은데요. 왜냐하면 제 생일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네, 그 생일 때 항상 받았던 선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겨울이다 보니까 뭘 받으셨나요? 복돌이, 아, 털장갑. 근데 진짜 신기하죠. 매년 선물 받는데 매년 없어져요, 그게. 그래서 매년 또 선물을 받고. 그래서 저는 사실 겨울이 저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시군요. 네. 네. 도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겨울의 낭만은 무엇이 있을까요? 붕어빵 로드입니다. 요새는 지도 앱에서 붕어빵 파는 곳을 이렇게 표시한다고도 해요. 근데 추운데도 이 붕어빵 같은 길거리 음식들 있잖아요. 떡볶이도 있고 호떡도 있고 이렇게 음식 먹는 게 저는 되게 낭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붕어빵 파는 곳들이 굉장히 곳곳에 눈에 띄었는데 요새는 거의 찾기 힘들어서 저희 동네에는 붕세권이라 그래서 붕어빵 파는 그 주변 지역이 겨울이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붕세권 살아요 이런 말 하기도 하는데 저도 붕어빵이 굉장히 도시에서 주는 겨울의 낭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운 겨울에도 도시가 활기를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불빛이요. 빌딩 사이에 비춰져 있는 그런 불빛 늘 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집 맞은편에서 보이면 그 건물 높은 건물들 사이에 안전을 위해서 빨간색 불빛 깜빡깜빡거리잖아요. 그 불빛은 늘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고 오히려 저의 잠을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불빛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춥지만 따뜻함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따뜻하지만 정말 열기는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불빛? 밝음이라고나 할까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사계절을 도시에서 살아보면서 계절마다 달라지는 도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느끼시나요? 도시는 사실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쁜데요. 계절은 그 안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득 계절을 느끼면 너 좀 멈췄다 가. 조금 쉬어도 돼. 이런 게 느껴져서 저는 그게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네.
도시 생활이 삶의 리듬과 감성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도 그랬지만, 빠른 리듬을 타야 왠지 고립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도시에서는. 근데 그런 와중에, 나의 템포를 찾아야 한다는 거, 그게 좀 도시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법 같아요. 흘러가지만 휩쓸리지 말자. 예, 요런 생각 해봅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흘러가지만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전 세계 어디든 다 그렇겠지만 유행이 굉장히 이제 흔하게 번져가잖아요. 그런 유행에 타지 않고 나만의 뭔가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서 내 리듬을 찾는다라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저도 영신님 생각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모든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잡고 나의 템포를 찾아가자. 그것이 참 도시 생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도시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양감 행복 소통하고 이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좀 너무 재밌었어요. 네, 좋았어요. 저도 네. 너무너무 좋았고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앞에서 지금 오프닝만 해주시고 저희 바라보고 계신데 사실 전화통화를 저희 먼저 했는데요. 지금 연세이신지 제가 모르고 심지어 일부에 나오셨던 민경님은 저보다 어린 분인 줄 알고 제가 마음 놓고 막 편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대표님 네네. 이렇게 막상 오셔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도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시골 한 10년 전에 기촌을 했었는데 네. 옛날 생각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뭐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고 시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근데 조금 그 옛날 추억들이 나도 그런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뭐 붕어빵도 오다 가다 뭐 많이 사 먹었었고, 근데 시골에서는 도저히 사 먹을 수 없는 게 붕어빵이에요. 근데 옛날 생각이 새록새록 나면서 좀 그리워졌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도시로 다시 오실 생각은? 아,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리움으로, 당연하시네요. 그리움으로 남는 도시 생활. 아, 네. 더 좋은데요. 아, 네. 네, 첫사랑으로 남겨두시고 아, 난 예. 전원을 지키겠다. 아, 네. 저는 전원 생활에 지금 100% 만족하고 살고 아,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저희 부부는 은퇴하면 전원으로 내려가 볼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일부에서 말씀하시길 네. 벌도 잡을 수 있고 무섭지 않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네. 사실 저보다 저희 남편이 곤충을 더 무서워해요. 아, 그래서 좀 데리고 가야겠다. 아. 가서 좀 이 전원 생활을 음. 누리면서 강한 남자로 키워봐야겠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해요. 아, 근데 이제 전원 생활은 아까 우리 일부에서 민경 씨가 많이 얘기를 했듯이 꿈으로만 왔다가는 실망이 네. 많이 크고요. 저는 사실 예전에 시골에서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생활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적응을 참 잘했는데 막연한 꿈만 갖고 오셨다가는 실패로 돌아가시는 확률이 많아지는 것 같고, 또 전원생활 하다 보니 좀 부지런함도 뭐 최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네. 먹거리가 많이 생긴답니다. 네, 저희가 혹시 저희 부부가 네. 나중에 은퇴 후에 전원 생활을 하게 된다면 꼭 양감 행복 소통의 컨텐츠를 많이 보면서 미리 배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인사해 주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시 생활과 이렇게 시골, 저희 양감 생활의 비교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도 도시 생활을 오래 했고, 양감에 온 지는 한 20년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시골이라는 걸 제대로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더 실감을 많이 했어요. 아,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아무튼 반갑고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그럼 오늘 주버스와 양감 행복소통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